실속 있을 법한 드림카를 시승차로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이 세그먼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볼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외관 명가에 벌써 좀 진 면목이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시동을 건 방법 조금 특이한데, 이그니션 돌리는 게 기어 노브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같은 스웨덴 기업이었죠. 지금은 사라져버린 약간 사브의 이그니션 위치가 생각나는 그런 위치기도 하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상당히 조용하고 진동도 하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B5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주는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기통 2.0L의 싱글 터보를 쓰고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엮어놓은 시스템인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4기통 엔진 블럭 이거 하나 가지고 디젤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저속에서 나아가는 환경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엔진 소리가 막 그렇게 조용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속도를 찾아가서 이 주변의 소음들, 풍절음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에 묻히게 되면은 상당히 조용한 느낌이 나고요. 지금 한 시속 50km 정도만 돼도 엔진 소리가 막 그렇게 시끄럽게 들린다거나 그런 느낌 없죠. 그런데 대신에요, 악셀 페달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파워트레인이나 반응, 엔진의 회전 질감, 이런 것들이 4기통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거의 V6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SG를 따로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시내 환경에서는 오토홀드를 항상 켜놓고 거의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신호대기에 걸리죠. 오토홀드가 걸림과 동시에 이렇게 엔진의 시동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의 해제와 엔진이 깨어나는 게 동시에 진행되니까 출발할 때 거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친환경과 안전에 진심인 브랜드가 볼보인데, 뭐 잠깐 사설로 넘어가자면은 이 볼보가 어디 회사인가요? 스웨덴 회사잖아요. 스웨덴이 위치한 곳이 북유럽이잖아요. 눈이 항상 많이 오고 땅이 척박하고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눈이 많이 오고 척박해, 그러면은 일단은 사고율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두각이 많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북극점에 높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북극 빙하가 흘러내려갖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보는 이 친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의 ISG를 운전자가 켜고 끄는 기능이 없이 그냥 차량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지했을 때는 시동을 꺼버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친환경도 좋고 뭐 좋고 다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출발할 때 조금 거친 느낌이 나는 것에 있어서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릴 것 같아요. 아이신제 8단 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차량이잖아요. 미션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느낌은 부들부들하고 좀 유들유들한 세팅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좀 낮추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한 세팅으로 보이거든요. 프리미엄 세단들을 탄다, 아니 굳이 프리미엄 세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현대기아차를 타도 상당히 많이 달려져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이 이 차량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드라이브 모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패들 시프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쓸 때 어떤 모드에다가 두고 쓰나요? 보통은 스포츠 모드라든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달리기를 할 때 쓰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쓰게 되는데,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뺐다고 해요.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컴포트의 값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못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패들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전자가
직접 스스로 나눠가지고 뭔가 다이내믹하고 거친 운전을 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차에는 그런 기능을 넣지 않겠다.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하고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볼보의 전 차종은 시속 180km의 시속이 리밋이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볼보라는 브랜드가 가진 규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그냥 마냥 떨어지게 무난하게 세팅했느냐 라고 하면요, 풀악셀 한 번만 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꾹 쥐려 밟아서 내가 조금 빠르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청각적으로나 뭔가 좀 그런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요. 확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쭉 밀어주는 느낌은 있어요. 35kg 포스미터가 조금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풀악셀을 밟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조금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차량의 최대 토크 구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1800rpm부터 4800rpm부터 꾸준하게 이 최대 토크가 나와주는 그런 세팅이라서 막 스피디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힘은 좀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V60이라는 외건형 모델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오프로드의 성향을 어느 정도 살짝 넣어주기 위해서 차량의 전고를 조금 높인 그런 형태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C세그먼트, D세그먼트의 유럽산 차량들이 좀 나타내주는 그런 고속 안정감까지는 안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의 성향이라든가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의 고속 주행 영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의 성능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차량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이브리드잖아요. 풀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연비가 9.8km/L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조사가 제출한 공인연비 역시 9.9km/L거든요. 연비는 아쉽지 않나.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다스를 잠깐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는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작동을 하거든요. 볼보의 에이다스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장치 자체는 상당히 잘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길이나 이런 곳에서도 차선 중앙을 잘 찾아서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죠. 네, 정전식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에이다스에서 한 가지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조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느린 차량이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긴 했는데 이것도 부드럽게 쑥 이렇게 밟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탁 했다가 또 이렇게 살짝 탁 했다가 살짝 탁 했다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운전자한테 약간의 부담감을 주는 그런 브레이킹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외건에다가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전고를 높이고 좀 덧댄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대응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 있는 모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여기 오프로드 모드 보이시죠? 오프로드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비포장길 있는 쪽에 왔거든요. 무건 스티어링 휠 감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시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가 살죠.
오프로드 모드에다가 두게 되면은 ISG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녀야 되는데, 그 와중에 ISG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오히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이 시동을 걸면서 말이죠.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는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조향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뭔가 좀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감도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일 때 스티어링 휠이 아주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고가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그런 아주 격한 오프로드에 맞춰져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덩이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치고 올라가고 좀 그런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RPM 자체를 일단은 높게 유지를 합니다. 내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도 싹 걸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둔턱 같은 것을 올라갈 때 높은 RPM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높은 토크를 이용해서 딱 치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파워트레인을 조정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00, 3000rpm 거의 가까이 돼서야 2단으로 변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냥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의 대응 자체가 조금 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적합하게끔 바꿔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활용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원래 유럽산 차량들이라고 하면은 조금씩 이런 단단한 승차감, 좀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차고를 높이게 되면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륜 쪽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물렁물렁한 느낌인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좀 급하게 뛰어넘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이 세단을 베이스로 어쨌든 탄생한 차량이잖아요. 루프를 쭉 이어가지고 외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뒷부분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을 수밖에 없어요. 외건이었을 때 조금 더 가족 중심적, 가족 친화적 차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패밀리카로서 쓴다, 뒷좌석에 사람이 앉을 일이 더 많아진다 라는 건데, 아무래도 좀 그를 반영한 서스펜션 세팅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S60을 안 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딱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뭐 나긋나긋 천천하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것 같지만, 반대로 속도를 조금 높여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지나간다 했을 때는 우당탕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점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세팅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차량의 크기를 키우고 높이고 이러는 와중에 오프로드적인 성능도 살리고 패밀리카로서의 성격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택할 것이냐. 좋게 말하면은 중간에서 타협점을 잘 잡은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은 살짝 어중간한 것 같은 세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넘어가는 이런 환경이야 뭐 그렇게 흔한 환경도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에서는 꽤 괜찮은 승차감과 고속주행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범핑 구간에서도 딱 단단하게 한 번에 딱 잡아주는 좀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시승할 때 이 다른 매체에서 시승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안 보려고 귀막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황카 영상을 어쩌다가 좀 중간에 접하게 됐거든요. 타이어의 접지력을 좀 좋은 거를 써가지고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주행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롤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되게 끈적끈적하게 노면을 잡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게 타이어의 접지력이 상당히 큰 몫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경쾌하고 약간 그런 운전 재미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 뭔가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그런 쾌감이라든가 짜릿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 차량도 아니고, 운전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차는 볼보에서 만든 오프로드 성향을 띤 외건이다. 뭔가 자꾸 다 용서가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인 거죠. 아니, 운전 재미 찾으려면은 볼보가 아니라 다른 차를 사야지. 네, 이렇게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의 시승을 마쳐놨습니다.
우리나라 외건의 불모지죠. 특히 좀 다양한 자동차를 보고 싶어하는 이 자동차 매니아분들한테는 좀 많이 아쉬운 현실이기도 한데, 나는 조금 특별한 차를 사고 싶어, 남들이 그렇게 많이 안 타는 차, 그런 차를 한번 사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만한 대안이 또 있을까 싶어요.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볼보잖아요. 어느 정도 다 입증은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내가 타기에 SUV는 너무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단을 타자니 뭔가 좀 아쉽고 허전해 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S60을 기반으로 한 외건이잖아요. 원래는 세단형 모델인데 전고를 한 7cm 정도 더 올린 조금 더 오프로드의 성향을 부여한 차량이란 말이에요. 구동까지 4륜 구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SUV만한 성능은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사실 SUV들을 많이 사기는 하지만 그 구매하는 SUV의 대부분이 도시명 SUV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이 SUV에 비해서 부족한 거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헤드룸. 아무래도 헤드룸은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가 높은 SUV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죠. 거기서 오는 넓은 시야, 이 정도는 아무래도 SUV한테는 밀릴 수 있겠지만 SUV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스타일링입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낮게 깔리고 와이드하게 쭉쭉 뽑혀야지 이쁘고 멋있게 보이거든요. SUV는 태생적으로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SUC니 해가지고 뒤에 막 깎아가지고 그렇게 차들 만들잖아요. 그것보다 얘가 훨씬 더 멋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SUV를 구매하신다고 한들 이 천장 끝까지 꽉 차게 짐을 싣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반도 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한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열 폴딩하고 그러면은 실을 수 있는 짐도 많죠. 거기에다가 외건을 워낙에 잘 만드는 볼보기 때문에 안전, 결국 또 볼보 하면 안전이잖아요. 이런 가림막 같은 것도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짐 실을 일이 많다면 굳이 SUV만 고려해 볼 게 아니라 이런 외건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차를 쭉 타면서 느낀 거는 참 볼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빼다 박은 차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쪽으로도 디자인 쪽으로도 아주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상당히 단아한 스칸디나비아적인 디자인과 더불어서 내 가족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듬뿍 들어가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허투루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ISG가 꺼지지 않아요.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물론 연비가 좀 안 좋은 게 흠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6천만 원이 있으면 이 차를 사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대답은요, 아직까지는 6천만 원 있으면 이 차 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그리고 알찬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